이번에 휴가 얘기해볼까요? 베케이션. 휴가는 보통 평균적으로 15일을 줍니다. 보통 신입들은 10일부터 시작하는데 10일부터 시작해서 그 회사에 5년 정도 일을 하면은 5일 올려줘서 15일, 다시 5년 채워서 10년이 되면 20일. 저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15에서 20일 정도 받고 다니고 있죠. 물론 이게 이제 시간으로 따지는데요. 왜냐면 980 스케줄, 410 스케줄이 다 하루 일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15일이라고 하면은 120시간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980 스케줄인데 레귤러 데이에 하루 쉬면은 9시간을 까고 풀데이 스케줄이면은 10시간을 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케이션은 정말 아무데나 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 15일을 붙여서 다 써도 돼요. 20일 있는 사람들은 20일 붙여서 다 씁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놀게 되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가든지 뭐 세계 일주를 가든지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몰아서 쓰는 사람도 있고 찢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지 마음이에요. 그거 가지고 절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이 있잖아요. 내가 반드시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의 어떤 크리티컬한 데이트가 내 휴가랑 겹치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국에서는 어때요? 야, 휴가 그 나중에 가. 자기가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텀에 휴가를 간다 그러면 약간 새끼 회사 생활 하기 싫은가? 회사에 뜻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상관없어요. 물론 이게 회사마다 다르고 직종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냥 가요. 그 사람이 없으면은 그 매니저가 땜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스케줄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제 양심적으로는 피하죠. 자기가 꼭 있어야 되는, 대기해야 되는 이제 휴가를 피해서 곳곳에 넣긴 한데 그래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애들 방학에 맞춰야 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또 본국에 가려면은 또 뭐 맞추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그 날짜를 피할 수 없으면은 그냥 매니저가 땜빵을 해주고 그 사람이 갔다 옵니다, 휴가를. 그리고 매니저가 땜빵을 못하겠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게 크게 내가 다른 사람의 일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갈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럼 누군가가 내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3번의 회사들은 대기업일수록 그게 더 프리하고 작은 기업 일수록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휴가 쓰는 게 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휴가가 며칠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법정 휴가가 내가 며칠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휴가 가는 날짜를 정해줘서 내려왔어요. 저한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인데 지금도 그러네요. 한국 회사가. 그게 10년 전인데 보통 이제 7, 8월에 방학이니까 근데 여름 휴가들을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뭐 너는 7월 첫 주, 너는 이 대리는 7월 둘째 주, 뭐 이 과장은 김 과장은 7월 셋째 주, 뭐 이런 식으로 짜서 저는 가장 이제 휴가철 끝나갈 때쯤에 이제 바닷물이 차서 못 들어갈 때 8월 말 뭐 이럴 때 제 휴가가 잡혔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4박 5일 내가 휴가가 4박 5일밖에 안 됐나? 제가 생각해보면 4박 5일밖에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 현장에 있을 때는 휴가를 다 챙겨줬습니다. 해외 현장에 있을 때는 많이 챙겨줬어요, 휴가를. 왜냐면 하루 17시간씩 일하니까. 안 챙겨주면 이제, 그것은 바로 이제 회사 그만두는 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휴가 이외에 sick leave 또는 sick day 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병가죠. 한국으로 치면 병가. sick day도 보통 10일이 나옵니다, 10일. 1년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sickday가 이제 거의 20일 정도 돼요. 이건 아프면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휴가를 쓸 필요 없이. 병가. 이 sickday는 보통 이제 그냥 나 아파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매니저한테. 문자 보내든지 이메일 보내든지 전화하든지 아파. 나 sickleave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가지고 또 너무 널널하네 이거. 빠졌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물론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아픈데 어쩔 거야. 그런 원칙은 이제 병원에 가서 닥터스 노트를 받아와야 돼요. 딱 의사를 만나고 내가 진짜 아팠다는 닥터스 노트를 회사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제출하지 않죠. 그러니까 요구하지 않아요. 매니저 재량인데 매니저가 내라고는 내야 되고 HR 팔러스에는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 8년 일하면서 한 번도 내가 뭐 아팠다고 해서 닥터스 노트를 갈 때마다 받긴 했는데 혹시나 해서 아무도 내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처음에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제가 한국식으로 진짜 한국 스타일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픈데도 오피스 나가서 막 일을 했죠. 그래서 내가 콜록콜록 막 기침을 하면서 여기 이제 데이큐리라는 그 유명한 약이 있거든, 미국에. 떠먹는 감기약. 그 데이큐리를 딱 책상에 올려놓고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쟤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기 나와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봐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는 한국식 스타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매니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아프니? 이러는 거여서
아프다 그러니까 너 빨리 집에 가라. 너한테 옮기 싫으니까 더 빨리 집에 가라 이러더라고. 굉장히 약간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아픈데 왜 나와서 저러고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때 약간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아프면 안 나와도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조퇴를 했죠. 그 싱리브를 쓰면 됩니다. 싱리브 보통 첩 이사 하면은 10일 주고 그것도 1, 2년 지나면 15일 이래. 근데 페더럴 러에 의해서 식리브는 반드시 이거는 하게 돼 있어요. 6개월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쉬는 사람들은 월급의 뭐 3분의 2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 기간이 오래될수록 3분의 1 나중에 3분의 1만 받고 이런 식으로. 진짜로 아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 회복이 안 되니까 쉬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법적으로 이제 보호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들은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식데이가 없다. 대신에 휴가가 기본 25일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똑같죠. 아프면은 자기 휴가를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어쨌든. 닥터스 노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휴가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단점은 이게 베케이션으로 잡히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아파도 꾸역꾸역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휴가를 아끼려고. 그 좀 단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똑같은 것 같고, 그리고 이 싱리브에 본인이 아픈 거 이외에 이제 가족이 아픈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족이 아픈 거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일을 다 쓸 수 없고 15일 중에 절반 정도를 가족이 아픈 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아파서 애가 학교를 못 가니까 누군가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싱리브를 애가 아파서 쓴다. 그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아침에 오늘 우리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어요 라고 그냥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바로 오케이예요. 뭐 그거 가지고 닥터스 노트를 보자고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법정 공휴일은 보통 이제 회사마다 또 다 다릅니다. 회사에서 지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할리데이는 10일 정도를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는 10일 정도를 1년에 쉬어요. 그래서 한국의 추석 설날 이런 거 다 합하면은 더 많을 것 같은데 한국보다는 좀 할리데이가 적은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이. 그래서 할리데이가 이제 보통 4th of July 인디펜던스 데이, 그다음에 레이버 데이 꼭 쉬고 9월 1일, 땡스기빙 이틀 목금 이틀 쉬거든요. 크리스마스도 보통 이브랑 25일까지 이틀 쉬고 그렇게 해서 6. 근데 메모리얼 데이 신기하게 텍사스는 또 이스터를 쉬어요. 부활절. 약간 여기 기독교적 색채가 강해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스터를 쉽니다. 부활절을. 할리데이로 지정돼 있어요. 플로팅 할리데이라고 또 하루를 붙여 쓸 수 있는 할리데이를 그 다음에 그 전해에 또 이제 직원들 건강 관리한다고 무슨 건강 관리하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포인트를 쌓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몇 포인트 모으면은 다음 해에 프리 할리데이를 하루 더 줘요. 그래서 갖고 있죠. 할리데이가 11일이고 이제 베케이션 15일에 식리브 15일. 그 다음에 또 이 베케이션을 사고 팔 수 있어요. 내 월급에서 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케이션 15일 있는 사람들은 보통 5일 더 사면 20일이 나오죠. 한 달을 놀 수 있죠. 법정 공휴일 11일 있죠. 그 다음에 식리브 15일에서 20일. 그 다음에 980 스케줄 일하면은 쉬는 날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이제 보통 10월 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거의 노는 분위기로 접어듭니다. 회사도 그렇고. 땡스기빙 할리데이 또 크리스마스까지 이게 11월 12월은 거의 그리고 그때 휴가를 몰아가요. 왜냐면 할리데이에 붙여가지고 이제 막 휴가를 모아놓은 거를 막 다 쓰죠. 막 뻥뻥. 그래서 오피스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그냥 루즈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게 미국 회사에 지원할 때 10월 달부터는 어플라이를 해도 연락이 안 될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보통 1월 달에 어플라이를 하기에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이 학교들도 5월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들도. 그래서 상반기 5월 전에 상반기에 1, 2, 3, 4 요때가 가장 핫할 때예요. 그 하이어링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게. 근데 못 모르고 하반기에 막 넣으면은 안 오죠. 연락이. 다 휴가 가서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싸그리 다 합치니까 정말 일하는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잖아요. 워킹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일을 할 때는 정말 일을 합니다. 왜냐면은 노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을 할 때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요. 이게 한국과는 좀 다른데 물론 제가 모든 한국 회사들을 다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제가 느끼긴 그랬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출근 시간이 9시까지였어요. 그때 신입이라서 8시 반까지 한 30분 일찍 나가야 했어요. 9시 딱 맞춰 가면은 건방지다 이제 한 소리 듣죠. 그 선임들한테. 그러니까 선임들 출근 전에 미리 가서 사무실 정리도 좀 하고 저기 인사팀 올라가서 신문 갖고 와서 부장님 책상에 척척척 깔아놓고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제가. 회식하고 늦게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아침에 8시까지 출근 힘들죠. 보통 이제 9시에서 조금만 버티면 점심시간이니까 뭐 화장실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뭐 1층에 들락날락 하면서 담배 한 두세 대 피고 이러면은 오전이 금방 가요. 그러면 점심 때 이제 해장 먹으러 쫙 가서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해장국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느릿느릿 들어오면은 이제 1시 뭐 이렇게 돼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이제 그때도 잘 일이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3시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요. 6시 쫙 하면 배가 고프거든 또. 그러면 밥 먹고 갑시다. 밥을 먹으러 가요. 보통 이제
저녁은 이제 쏘시죠. 이제 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쏘거나 이제 제 돈 주고는 잘 안 먹었는데 그런 건 좋아요. 근데 밥 먹고 와서 다시 일을 하니까 밥 먹으면서 또 꼭 반주를 해요. 그래서 술 먹고 또 이제 들어와서 8시 9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고 그럼 끝나고 오늘 너무 빡셌다 이러면서 이제 또 회식하러 가고 뭐 그랬는데 정말 비효율의 극치였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살았을까? 하루를 알차게 살지 않고. 근데 여기는 아까 말했듯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빨리 와서 빨리 일하고 할 거 빨리 해놓고 집에 가는 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한국은 그렇게 내가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내가 뭐 실수를 했다든지 내가 뭐 일을 빵꾸 냈다든지 했다고 해서 나를 자르진 않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잘립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정말 네가 어떻게 하든 난 돈터치. 네가 할 일만 잘하면 네가 회사에 나오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근데 네 일만 퍼포먼스를 보여줘. 이거죠 이제. 그래서 내 일만 잘 되고 퍼포먼스만 잘 나오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퍼포먼스를 내려면은 이제 또 야근을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가 그 욕심 있는 사람들. 근데 나는 그런 욕심은 별로 없고 그냥 내가 주어진 일만 딱 하고 나는 가족이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저는 후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아요, 회사 일을. 이런 거 맨날 딴 생각만 하고 지금 제 말은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하는데 엑스트라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만 하지 120%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 다 했네요. 미국 회사 패턴에 대해서. 이런 걸 동경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살고 싶다. 한국에서도 그 다큐멘터리나 프로그램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이런 회사 직장 생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말 일찍 퇴근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요즘에는 한국도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7시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이제 빨리 집에 갈 수 있다. 뭐 4시, 5시에 퇴근할 수 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직장 맘들은 빨리 퇴근해서 애들 돌보러 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엄마들한테 주어지는 혜택이잖아요, 한국은. 그런데 아빠들한테는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엄마와 아빠의 육아를 동등하게 보기 때문에 내가 아빠인데 애를 빨리 데리러 갑니다라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물론 거기선 좀 차이가 나요. 진짜 좋은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좀 차이점인데, 만약 출산을 했을 때 엄마가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뭐 몇 달인데 아빠는 그렇게는 안 줍니다. 퍼터니티 리브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둘째를 출산했을 때 보면은 저는 7일을 받았거든요. 그냥 무료로 쉴 수 있는 거를. 저희 회사는 아주 좋은 회사가 아닌가 봐요. 근데 다른 좋은 회사들은 아빠인 경우에도 똑같이 3개월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형님은 뭐 셋째 낳을까 하시고 싶은데 이러더라고요. 셋째 나면은 석 달 쉴 수 있으니까 유급으로. 근데 한국은 이제 일찍 퇴근하는 것조차도 엄마와 아빠를 좀 이게 구분을 짓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남성분들이 그렇게 애 때문에 일찍 간다라고 하는 거를 아직은 좀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